독자는 제게 말합니다. 왜 요즘 이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최순실만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 사람에게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곰고 골문 지난 4년여간의 일들이 터졌는데요. 여기서 제대로 짚고 정리하고 가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경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안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챙기고 있고요. 특정한 의도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병헌 사태 때 그렇게 혼자 떠들다가 고립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상대가 있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말한 최순실의 뇌물수수 본질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도요, 저거들 이득을 보겠다고 최순실한테 1억을 주고 100억만큼 이득을 보겠다 하면 그런 대기업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최순실을 만든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거대한 부패 기득권이 연합해서 최순실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거기에 포위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제대로 짚지 못하면 저는 영원히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야당 때 뇌물은 없냐? 야당 때 뇌물을 제대로 조사 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지요. 권력을 잡고도 왜 지난 역대 정권의 부패와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다 덮어버리고 갔습니까? 그건 저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야 될 문제고요. 자신의 지금 문제들은 눈앞에 터져 있으니까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야당의 뇌물 의혹들을 다, 야당의 부패 의혹들을 다 까발리고 법대로 처리하고 본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오늘날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자, 모든 부분에요, 산술적인 기술적인 공정성을 갖다 들이밀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의심하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강욱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극우 내각 코스프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야당은 점점 제가 봤을 때 강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빌미를 박근혜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에게 총리 지명 수락을 의사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병준 교수가 총리 적임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은 하지 않겠다. 다만 야 3당이 인준을 거부하고 부결시키기로 합의했으니까 굳이 명예를 더럽히면서 총리를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논쟁과 국회에서의 부결 절차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굳이 그런 걸 가겠는가? 개인적으로 같은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부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3당 합의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 의원 6명은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요. 자,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가도정부를 제안해서 친박을 배제하고 극우 내각을 만들자라고도 이야기했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극우 총리가 개헌을 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자 하야가 현실화되면 어떤 폭풍이 불겠느냐, 대권을 분산하는 개헌을, 즉 지금 이 전제적 카리스마, 즉 그 대통령 중심제를 이 권한을 줄이는 식으로 개헌에 합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태 없이 국정마비를 수습하고 가자, 즉 대선을 앞당기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부동산 폭등과 이걸로 폭주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의 제조업 경기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고 주력 업체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주요 과거 수출 분야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이 구조조정조차도 제대로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부동산의 연명에서 경제를 끌고 가고 있고 4분기 GDP도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미국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와 금융의 충격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도 보고 있고 북핵과 미사일 위기 또한 한국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도 팔리지가 않으면서 고용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고 이제 가계부채의 폭탄이 머지않아서 터질 거라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와중에서 지금 국정은 끝없이 불평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를 포기했는지 안 하고 있고 급기야 자신을 대신해 관리하던 황교안 총리조차도 교체해버리는 그것도 자신과 이념적 정치적 정체성에서 방향이 아주 다른 과거에 노무현 사람을 하나 쓰겠다고 바꾸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극우 내각이라고 하면서 책임 총리라고 하면서 야당의 관심을 사보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그걸 코스프레를 하면서 돌파해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야당에서는 이제 곳곳에서 대통령 하야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하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법과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분노하고 박 대통령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정말 분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헌정을 길거리에서 중단시킬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법적인 조사 과정을 차례대로 거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책임에 따라서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자신의 일을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고 거기에 여야 합의로 어떻게 정리하자 이런 수순으로 가야지. 지금 이 부분이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파야부터 들고 노는 그것은 매우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총리를 지명한 것, 오늘 비서실장을 지명한 것 저도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 퇴진해야 된다는 민심에 공감을 한다며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기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야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박원순이 치고 나오니 안철수가 뒤따르고 문재인도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동작 빠른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면서도 어제 저녁에 촛불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 대통령 하야를 말하기는 쉬운데요.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뒷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하야 퇴진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안종범 수석의 어제 긴급체포와 진술에 의해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거두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 이번 주말 5일 시위와 다음 주말 12일 시위가 심각한 사태로 갈 수 있고요. 이제 이 단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실수를 연발하고 있고 야당은 점점 더 방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까지도 최순실 예산이 곳곳에 숨어있고 창조경제에 최순실이 깊숙하게 관여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다운이라는 홈페이지가 대통령 출범 첫 해인 2013년 9월에 열렸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하는 일종의 사이트인데 이것도 사실 최순실이 다 받아보고 차은택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차은택은 창조경제 추진단장 그리고 문화융성위원 이걸 두 개 다 맡았는데요. 1급짜리 공무원에 준하는 자리인데 법까지 고쳐서 단장 2명에서 단장 3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추천서 하나로 창조경제 추진단장이 되었습니다. CF 감독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인 회사, 모스코스인가 하는 회사를 통해서 18개 시도별 광역지자체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재벌들이 하나씩 책임지고 만드는데 그 홈페이지 구축사까지 자기가 따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미르라는 부분에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한 기업들이 돈을 내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역할도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센터가 쭉 그렇게 전국적으로 구축되면서 대기업들이 들인 돈들이 700억 가량이 센터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펀드에서 수천억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창조경제라는 부분에 투입된 내용인데 이 뼈대에서도 최순실이 곳곳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야당은 최순실 관련 내년 예산 규모가 4,200억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캐치프레이즈를 창조경제 문화융성으로 내걸고 거기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대기업의 돈이 투입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알짜배기가 되는 사업들은 전부 자기들이 맡아서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돈벌이하고 그리고 거기에 추진되는 위에 기구에 이 자기나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개입시켜서 거기에서 결정이 자신들의 방향대로 가도록 하고 또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중심으로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내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의 정책 방향이 개혁에서 대기업 재벌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수수하고 딸 말까지 삼성이 다 커버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서 빙땅도 하는 이런 일들이 다 도둑질해 먹기 위한 기획이었단 말입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권이 5년 동안 끌고 갈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그러면 최순실 차은택의 머리에서 나왔단 말입니까? 기가 찬 내용이 많은데요. 야당이 지금 하야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모든 진실을 있는 대로 규명을 해야 되고요. 야당 스스로도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 관련된 이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야당도 나쁜 놈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 뒤에 계신 이런 분들요. 하야나 퇴진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정권 내놔라, 임기 단축하자, 또 극우 과도 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진실부터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추미애 대표는 의총을 하다 여의도로 나가서 전단을 갖다가 돌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야당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하야나 퇴진이 아니라 탄핵이 아니라 진실을 다 밝히는 겁니다. 그래야 야당이 잡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한국 최고의 재벌 기업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이대로 정권 넘겨받으면 그러면 당신들은 정말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끝을 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누가 잡든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끝을 보고 관련된 사람들은 끝까지 처벌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하야 퇴진 탄핵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왕조 시대가 아니고요. 헌법 조항이 애매하게 해석되든 해석되지 않든 관계없이 박 대통령은 수사에 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진실을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과거에 야당은 다 해먹고 갔는데 전부 다 까발려보자.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박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비리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본인도 그런 부분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본인이 짊어져야 될 업보입니다.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되려면 앞에 업보를 다 까고 나는 깨끗하게 하겠다고 손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말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맞게 말들을 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야당의 대표들 또 유력 대권 주자들이 퇴진, 하야, 탄핵을 주장하는 부분은요. 이 모든 진실을 대충 듣고 정치적으로 그냥 내가 되는 쪽으로 유리하게 가자, 나눠 먹자 이런 말로 들리니까요. 그 말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쩌면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번에 최순실에서 비롯된 의혹과 비리가 역대의 모든 의혹과 비리 규명으로 번져나가는 계기가 될까봐, 그럼으로써 기성정치권이 다 무너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박 대통령을 코너로 이렇게 몰았을 때 한마디로 자포가는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서요. 적당히 정치적으로 하야해라, 퇴진해라. 또 내지는 스스로 물러가고 탄핵하자.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요. 결국 대통령이 사실상 얼굴만 간판으로 남고 나머지 권한은 자신들에게 다 내놔라는 식으로 받아가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은 뭉개려고 할 겁니다. 유병헌 사태 때 여야가 합의해서 진실을 어떻게 뭉개는가 저는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과거의 또 모든 진실들도 규명대자로 번질 수도 있고요.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야퇴진하라면서 뒤로는 권력 내놔라. 그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리 문제는 따지지 말자.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번에 파헤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하야퇴진 탄핵 이야기 하지 마세요. 김현웅 법무차관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이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 필요를 건의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충분히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를 드릴 거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제한 없이 수사를 하겠다. 제한 없다라는 것은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 저는 먼저 박 대통령께서요, 이 수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수사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주물러서 사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정말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헌정은 계속돼야 됩니다.